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지만 심술은 부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실히 됐습니다. 3,000선 이상으로 코스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내일장까지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최근에 더 얼굴빛이 좋아지신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행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 걱정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오늘 잘 들어와주네요. 언제까지 들어올까요?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는 길게 보아야 FOMC 회의 결과를 알 수 있는 16일, 17일 주간이면 뭐 지지부진한 장세는 일부 일단락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뭐 특이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외인들의 수급이 진정세로 그리고 매수세로 돌아와 줌으로 인해서 뭐 증시 하루 내내 조금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들이셨을 거라고 저도 함께 즐겼고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2월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백신 공백기 말씀을 드렸고요. 백신이 개발됐고 이제 운송이나 콜드체인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접종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부터는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기는 일부 일단락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기대되는 부분은 백신의 효과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백신들의 효과가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야 16일, 17일 주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요. 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2달 정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던 모습 속에서 오늘 이제 급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누군가는 손절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관망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매집 구간으로 매집 기간으로 활용을 하셨을 거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관망을 하신 분들은 다행히도 각 보유 종목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든든하셨던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을 하셨던 분들은 기업이 싼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더 싼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당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집 기간으로 활용하셨던 그리고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가격적인 매력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합격점을 못 받았던 기업들에 있어서는 일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백신 공백기, 지지부진한 장세를 떠나서 매집 구간도 일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일부 발행 결과가 양호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일부 매집 구간이 지나서 다시 재차 상승의 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앞으로 장세를 대응하실 때 조금 집중해 보셔야 할 부분은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추되 너무
먼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기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도 싸다라고 매수를 하시기에는 기대감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주 중에서도 뭔가 꼽을 만한 기업들,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그걸 잘 체크해 보시면 결코 늦지 않은 시기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 아직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손절, 누군가는 관망, 누군가는 매집을 했겠지만 오늘 시총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종목을 꾸려왔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시장이 좋았지만 저는 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빨갛게 물들진 않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 전략은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과 함께 오늘도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빨갛게 우리 포트폴리오 물들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어떠한 이슈들 덕분에 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투데이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경기 회복 수혜주도 봄날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내 증시 상승 오늘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 영향이 컸다는 평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미국에 관련된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2차 전지 흐름들 안 좋았었는데 오늘 삼성 SDI 6%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2차 전지 과연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좀 나누어 볼 텐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승이 국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또 무난하게 통과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잠재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저희 국채금리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위원님.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거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국채금리가 이제 3년물, 7년물, 10년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엔 3년물 응찰률도 괜찮았고 10년물 응찰률도 2.38, 37, 네. 그다음에 이전에도 37 정도로 결코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물 국채금리 발행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 장단기 전 구간에서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게 됩니다. 현금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모두 다 소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물가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을 조금 우려해 볼 만한 일들이 생길 텐데 12월 21일 기점이나 그럴 때 이제 미 정부에서도 뭔가 미니 부양책을 통해서 현금을 살포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지수 자체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의 척도라고 불리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하나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죠. 그 비트코인 가격도 뭔가 미니 부양책이든 부양책이든 뭔가가 나왔을 때 결국엔 이제 국민들에게 현금이 지급이 되었을 때 소비 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치들을 상승시키는 일들이 나왔다라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큰데 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크게 시장에서 염려하는 만큼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이게 국민들에게 지급이 돼도 인플레이션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무렵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시행이 곧 앞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조금 진행된 이후에 저는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 러셀 2000 지수, S&P 500 지수, 결국 우량주, 중소형주, 대형주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이러한 지수들은 조금 상승의 맛을 보았습니다. 지수의 고른 상승이 왔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급락과 급등과 횡보를 조금 더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가 컸던 업종들 중심으로 회복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약국 체인이죠. 월그린이라든지 홈디포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에서 4%, 5%대의 상승을 좀 보았던 그런 흐름들까지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이 미국 시장에 선물 옵션 만기일 있고요. 그리고 16일, 17일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CDF 계좌에 대한 들도 좀 염려가 있습니다. 3월 말일 정도 되면 뭐 대거 청산이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엔 이러이러한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다 해소되어 가고 있는 중에 조정도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시장은 조금 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활동의 증가,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외식 수요 증가, 그리고 각 매장별로 방문객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큰 사이클 속에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는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싼 기업인 줄 알고 샀는데 더 싼 가격대로 내려간다라고 했던 건 결국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상반기에는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너무 기대감만을 가지고 1년, 2년을 끌기에는 조금 모멘텀과 상승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기대감만보다도 이제부터는 백신 공백기도 끝났고요. 소비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상반기 정도면 턴어라운드가 조금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벤트들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집 구간도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충분히 경기 회복 수혜주 봄날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 덕분인지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일단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도시켜줬다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우지수 흐름과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위원님.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받는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술주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던 대형주 중심으로 네. 일부 조정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네. 조정이 나오는데 과도한 상승에 의한 조정이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양책에 의해서 현금이 살포되었을 때 특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20, 30대 투자자들은 결국 나와 익숙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술 중심으로 다시 나스닥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더라도 차분하게 나스닥 시장은 다우나 S&P 500,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종목들보다는 나스닥 지수는 조금 차분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오늘의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야호하고 쾌재를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삼성 SD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올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들, 2차 전지, 뭐 차화전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다가 소비주들이 유통주들이 좀 앞서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서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이슈 자체는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중국 텐진 공장 증설에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연구 개발에 8,08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다시 주도주로서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2차 전지 뭐 멀리 본다고 보지만 갖고 있는데 너무 안 오르면 그리고 또 대부분 종목들이 무겁잖아요. 내 포트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과연 SDI 갖고 계신 분들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한번 덜어내고 가야 될지 쭉 가야 될지 궁금한데 볼까요, 위원님? 뭐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를 드릴 때에 네. 제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가 신재생에너지 뭐 미 대선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되 길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꼭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너무 고점에서 살까 봐 걱정이라서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에너지 ETF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나오면서 지난해 8월부터 매 한 달마다 누누이 드렸던 것 같아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에너지 ETF나 2차 전지 ETF를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기업들 네. 다 같이 에너지 ETF와 동일하게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꼭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나는 이 종목을 보았다, 기업을 보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조금 덜 고생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성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60일선을 깨고 내려올까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유의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최근 좀 조정에 의해서 속이 쓰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담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만 원도 뭐 높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매수를 하시고 조정이 나와도 좀 버텼었는데 70만 원 선은 이탈하고 60만 원 선도 지키는 건가라는 불안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은 심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SDI 자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소형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010년부터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000년대 노트북 시장을 중심으로 소형 배터리 전성시대가 왔죠. 그리고 11년부터는 전동 공구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9년 연속 1위 시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까지 결국엔 소형 배터리로 시작해서 대형 어플리케이션까지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형 배터리가 대부분 원통형 배터리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개발시킨다라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나 ESS 시장이 오히려 부피 안에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 원톤형 배터리 쪽으로 채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SDI의 경쟁력이 낮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삼성이 옛 시절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던 적이 있죠.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선대 회장님들이 왜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안 쓰려고 하는 일부러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장의 풍문이 돌고 실제적으로도 두 기업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게 많지는 않았던 게 기정사실이었으니까요. 네. 그랬기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내수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삼성 SDI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해줬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됐다면 기업이 조금 더 크게 성장을 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 등지에서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는 절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 텐진 공장의 3천억 원대의 투자가 이제 결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텐진 공장이 이 원통형 배터리 해외 생산 주요 거점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의 강화 그리고 앞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이나 ESS 쪽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매출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IT 재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너지 쪽이 소형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가 될 텐데 에너지 및 이 기타 부분의 매출 비중이 8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제 완연한 배터리 2차 전지 기업이 되었다. 뭐 기정사실화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삼성 SDI 헝가리 법인이 지난해 매출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250억 육박하는 당기 순이익을 냈는데 2018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서 양산한 후 첫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실적도 찍히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헝가리 법인의 약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나 자금 투여를 통해서 사실상 헝가리에서도 제2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주주분들 마찬가지로 70만 원에서 샀는데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던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된다는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가지고 가시면 결국 세계 시장이 현재 친환경이다. 전기 자동차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2030년이면 이제 전기 자동차만 다니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SDI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일단 매수하셨으면 길게 가져간다는 마음은 변치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삼성 SDI 공략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잘 간다고 해서 들어갔고 전기차 앞으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 집 앞에 생기게 될 그날까지 좀 본다고는 하셨지만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는 걸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삼성 SDI와 더불어 R&D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 것만 봐도 그리고 플러스 해외 법인들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찍히고 있는 부분들만 봐도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어엿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 같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볼만한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같이 올라간 종목들 많았잖아요. 삼성 SDS라든지 삼성 전기라든지 많은 종목들, 삼성 관련 종목들 오늘도 움직였는데 그러한 종목들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업종과 업황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좀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 SDS, 삼성 전기 이런 부분들 각각의 업종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SDS는 2%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 정도 반등을 해주는데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운 상승을 주었고요. 이사회에서 결국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부분들,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화되면서 주가 상승이 동반됐던 그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업황 자체 쪽으로 섹터 자체를 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목을 고를 때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이 성장하는가,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가를 보시고 그 안에서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기업은 결국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보신 다음에 추세상 저점에서 매수할 시기를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고 한다면 LG화학도 물적 분할 이슈 때에 제 기억으로 제 뇌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금액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61만 원을 제가
호가창이 찍고 어. 매수를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 있었는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에너지 화학 뭐 관련된 ETF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기 굉장히 유리한 섹터 중에 하나다. 왜냐?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이렇게 이 시장을 키우고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과 섹터는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될 섹터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자가 붙어서 같이 덩달아 좀 움직였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팁이 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종목 이야기죠.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이슈를 좀 갈무리를 지었던 건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좀 나눠보려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업종 확실히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2차 전지로 얽혀 있잖아요, 위원님. 하나씩 좀 움직인 종목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부터 볼까요? 네, 뭐 LG 화학부터 볼까요? 네, 61만 원에 손이 안 나갔던 그 종목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장은 움직인 업종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성장주의 반등 흐름을 좀 잘 유심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 이 섹터가 쇠퇴하고 사양 산업인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이 길로 갑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 부분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 주들로 봤을 때는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대표적이죠.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신규 설비 투자, 공장 증설, 신규 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시간주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국 텐진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이미 완성이 된 공장이죠. 폴란드 법인이 있죠. 그리고 폴란드 법인도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난징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부분, 한국 청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이 있는데 오창 공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설비 라인을 더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 중인데 여기가 이제 ICT 폐소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뭐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은 다음 달 11일 안으로 이제 뭔가 결론이 난다 해도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어떠한 합의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되겠죠. 미국 공장은. 그리고 중국 창저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공장이 있고 이런데 결국엔 각각의 설비를 증설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나 여러 업체들에서 ESS 업체도 마찬가지죠. 업체들에서 추가적인 발주 그리고 증설 그다음에 물량을 증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물동량에 맞추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기업의 한 가지 계획이고 꼭 그렇게 해야 앞으로 기업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당연한 수순이죠.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LG 화학 차트입니다. 이 추세를 제가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추세가 참 얄미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고마울 때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보자면 뭐 코로나 팬데믹 저점에서부터 이러한 반등 구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1만 원 구간이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일부 매수 타이밍, 추세상 저점 부분과 맞닿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지금 코스피의 뭐 연일 조정에 의해서도 이 추세선과 한번 맞닿았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서 이 추세의 상단부 그리고 중기 되돌림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위로 올려본다면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중기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다음 라인은 이렇게 올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 시점이 이렇게 확인된다라고 누누이 제가 차트를 읽을 때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때 이 추세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얄미운 선이기도 합니다. LG화학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볼까요?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을 한번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이러한 선이 나오고요. 짧게 봤을 때도 이러한 선이 나올 텐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길게 보았을 때에도 저점 구간을 맞닿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라인들이 분명하게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차트로 조금 확인해내는 모습입니다. 일부 ICT 패소로 인해서 외부적인 변수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논외로 치고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에 의해서 잠시 추세 하단을 터치했던 모습 그리고 LG이노베이션도 ICT 패소로 인해서 현재 추세 하단부를 맞닿고 있는 모습,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SDI를 보면요. 삼성 SDI도 지수와 동일하게 그리고 LG화학과 비슷하게 이러한 추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상 하단부까지 일부 조정이 나온다라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고 나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보시던가 그러한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의 툴, 너무 신봉하거나 맹신할 수 있는 라인은 아니지만 이 라인들을 따박따박 지켜가는 모습들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집에서도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 종목에 대입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결론은 네.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이쪽은 변함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한 길로 갈 때 나 혼자 이건 아니야 하고 오히려 반대로 방향을 잡으시면 뭐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높게 산 것 아니냐라고 걱정이 되더라도 가지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내 매수가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니까 높게 사셨더라도 속은 쓰리겠지만 결코 쉽게 잘라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 시에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서 비중 조절로 인해서 뭔가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섹터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그 전기차 흐름, 그린 뉴딜의 방향 것들은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근데 거기에 편승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높게 사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굵직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최근 시장에선 좀 발을 동동 구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 말고 다음 이제 스텝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회복, 네. 소비 회복 이제는 준비를 결코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식료 유통업종을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내일 방송을 출연을 한다 해도 음식료 유통업종을 저는 이번 주 내내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관심 가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음식료 업종 섹터, 유통 섹터 보셔야 하느냐? 외부 활동이 이제 증가할 때가 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의도에 더 현대 오픈했죠. 그때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뭐 바글바글 몰려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방문객이 증가해서 뭔가 한 명이 지출하는 비용이 여러 명이 지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요 회복, 매출 증대, 영업이익 증대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조짐이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풀릴 것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사실일 겁니다. 이제는 뭐 백신 여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것도 기정사실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션 잡화, 외식, 소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조금 더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백화점 관련된 매출 증대할 것이다, 이익 증대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세계, 현대백화점 관련된 백화점 유통주들 이미 시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수를 할 때 누군가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는 섹터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하락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는 유통주들이 좀 주춤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유통주들이 다시 상승을 할 때에는 성장주들이 일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자 일부 백화점 유통업종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음식료 섹터에서도 이제는 수요 회복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되었으니 바닥에서 그리고 조정 시에 일부 매수할 포인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뭐 유통과 음식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상장이 이제 내일이죠. 쿠팡 상장에 따라서 이마트, SSG.com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슈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SSG.com이나 네이버나 한창 이제 어떻게 어디에서 매수를 해 갈 것인가에 따라서 뭐 주목되고 있는 이베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쿠팡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마트나 이커머스 시장의 가치 평가도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셨을 때에 네. 이슈 소멸이 아니라 쿠팡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 또는 가치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셔서 유통 쪽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활동이 재개가 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 외식도 당연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료, 주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체들도 이에 따른 수요 회복 증가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일주일 내내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먼 미래의 이익을 결국 이익이 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괜히 잡았다라가는 싼 기업인 줄 알고 잡았는데 더 싸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와버리면 그 기대감만을 가지고 주가가 유지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유통, 이 섹터 앞으로 집중을 해보시자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허반석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섹터군들입니다. 이마트, 뭐 신세계, 스타컴 이야기를 계속했던 부분이 어제 저희가 이슈를 또 다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이버와 또 이마트가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유통주들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더 도움 말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유통 관련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잘 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만 하면 종목도 굉장히 잘 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떤 쪽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말만 하면 잘 가나요?
아, 또 왜 이렇게 또 겸손하게 그러세요? 네. 아니, 왜냐면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를 테스트하셨잖아요. 신세계는 뭐죠? 뭐 이마트는 뭐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잘 가서 어떤 쪽을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베스트 스탁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아, CJ 제일제당 많이들 아실 거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고 네. 그리고 비비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맛있죠. 네. 국내 최고의 식품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CJ에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식품과 생명공학, 바이오라고 하는 그 두 부분에 집중하는 회사이고요. 비비고에서 브랜드 중에 냉동 만두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조 매출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심지어 65%에 달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법하고요. CJ 제일제당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도앵커님께서는 네.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CJ 제일제당의 플러스 알파는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네,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택배 물동량의 50%를 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는 SSG닷컴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있다면 네. CJ 제일제당에는 CJ 대한통운도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네, 저 같고요. 지금 적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매출 구조가 식품 매출 비중이 38% 정도고요. 그리고 바이오 매출 비중이 21%, 말씀드렸던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약 40%, 41%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두 축은 식품과 바이오인데요. 식품을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전년도 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용 설탕 시장 점유율 80% 1위, 그리고 대두유, 식용유를 말하죠. 가정용 시장 점유율 43% 1위, 밀가루 가정용 점유율 66% 1위, 다시다, 뭐 가정용, 영업용 다 포함해서 81% 1위, 육가공, 햄, 캔 쪽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유율 60% 1위로 기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던 비비고에 대한 브랜드도 굉장히 네. 가치를 높게 평가를 이제는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만두 비비고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우리나라 만두와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두가 좀 다르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돼지나 소고기를 안에 속으로 채운다라고 하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그 안에 소를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위주를 좀 사용을 해서 조금 그 현지에 맞는 입맛으로 조금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비고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비고가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처음에 코스트코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스트코에 진입을 하고 나서 미 식품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슈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그리고 이 슈완스를 기반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통 채널 월마트죠. 월마트까지도 진입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 관계자의 보도에 나와 있는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입점이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월마트에 입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슈완스의 유통망 덕분이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은 징동닷컴 그리고 이베이 재팬이 운영 중인 큐텐샵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큐텐샵과 징동닷컴에서 식품 부문 1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분야의 한 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바이오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이오요? 네, 바이오 하면 뭔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CJ 제일제당과 바이오라뇨? 다시다라고 하면 식품이 아니고 아. 바이오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이 전 세계에서 소비량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CJ 제일제당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OECD에서 발행한 경기 회복,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전 세계 선두에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가 결국엔 이 핵산, 조미료의 원료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오 쪽에서 아미노산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미노산이 이제 사료, 돼지나 소를 키울 때에 사료 첨가제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국제 곡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사료를 다 줄 수 없으니 이 아미노산을 사료 첨가제로 쓰게 되고 그러면 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료 첨가제가 많이 팔릴 텐데 중국에서는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사육도 수가 굉장히 확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기준으로 95%까지 회복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돼지 사육도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왜 정책적으로 돼지 사육도 수를 늘리려고 하느냐?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돼지를 다시 많이 키우고 돼지를 많이 도축해서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돼지 가격, 생돈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돼지 사육 두수를 증가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의 매출 수요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돼지 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서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의 매출도 증가한다. 이 두 가지를 바이오 섹터에서는 하나하나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결국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의 차트를 열어놓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추세선을 바닥부터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은 조금 접어두고요. 이렇게 너무 급락했던 부분들은 좀 접어두더라도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들을 이 추세선 바닥에서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 그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졌던 추세를 확대를 해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일부 추세 하단을 맞고 재차 상승할 채비를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밑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밑꼬리 달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여력들이 며칠 동안은 있어 왔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승이 나오고 밑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올려치는 차트를 저는 좋아하고 일부 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목을 빠르게 스킵해서 볼 때에는 차트를 열어놓고 추세선 딱 긋고 고점이다 저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완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거 1, 2, 3번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1번이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낮은 위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 결국 이 추세 하단에 부딪혔을 때 매수할 때가 그나마 덜 위험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모멘텀을 굳이 꼽으라면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CJ제일제당을 정리해보면 언택트 시대에는 식품 분야가 주도해서 수혜를 입은 기업이라면 포스트 코로나 컨택트 시대에는 바이오 산업 부문이 이끌 기업이고 플러스 알파로 CJ대한통운의 불똥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업의 연결 이익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까다로운 이 조건을 모두 통과한 오늘의 종목 CJ제일제당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메모를 했는데 물류 분야에서 택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J대한통운과 더불어서 언택트 시대와 컨택트 시대 둘 다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오셔서 빛나는 분석력 보여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